관리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 성모병원 외과 이우시원입니다. 오늘 양성 유방질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내용은 일단 간단하게 데피니션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분류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서지컬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 유방질환은 미국 NCI 딕셔너리에 나온 정의에 따르면 브레스트 티슈에 비나인한 체인지가 있는 상태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유형으로는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이제 브레스트 덕트나 로브에 비정상 세포의 증식이 있는 경우 등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고, 관련된 이제 심펌이나 사인으로는 일레귤러한 럼프나 브레스트 스웰링 또는 디스컴포트, 스킨 레드니스나 티크닝, 그리고 니플 디스차지 같은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성 유방 질환의 매니지가 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이제 정상과 질환 사이의 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패소로지컬 피처나 클리니컬한 임상적인 양상이나 영상적인 그런 소견들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이제 코릴레이션이 좀 어려운, 명확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 이제 원인이 되겠습니다. 가장 클래시피케이션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장 흔히 이제 저희가 접하게 되는 것들이 아까 이제 김민선 선생님 강의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었고, 다다음 강의 순서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얘기가 되겠지만, 브레스트 캔서의 릴레이티브 리스크에 따른 히스토로지컬 디퍼런시에이션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non-proliferation과 proliferative without atypia, proliferative without atypia, with atypia 이런 식으로 릴레이티브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패소제네시스에 따라서 안디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그런 분류가 있겠습니다. 유방의 이제 정상적인 디벨롭먼트와 이볼루션에 따라 테이블을 나누는 것이겠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심텀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사실 분류라고까지 거창하게 말할 건 없고 심텀별로 이제 매니지먼트를 말씀드리겠죠. 먼저 첫 번째 이제 팔퍼블 매스인데요. 환자가 이제 종괴가 만져져서 내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피지컬 이그제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 그러면 환자를 이제 안심시키고 보낸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저희는 실제로는 이제 이미지 이별루션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스킨 시크닝이 있을 때 우려가 되거나 아니면 임상적으로 비나인 매스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이별루션을 통해서 심플 시스템 경우에는 옵저베이션을 하고, 컴플렉스 시스템 경우에는 아스피레이션을 고려해볼 수 있고, 솔리드 매스인 경우에는 파이니들 아스피레이션이나 코어 바이옵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말리그넌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바로 이미지 이별루션과 바이옵시를 같이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임상적으로 조금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젊은 환자군에서는 브레스트 티슈가 덴스하기 때문에 이미지 이별루션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런 환자들은 펫의 프로포션이 낮기 때문에 노듈라리티가 상대적으로 이제 크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제 환자들 자체도 그런 치료에 있어서 코스메틱한 측면에서 좀 염려가 크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30대 이전의 여성에서 말리그넌시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밸류에이션은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임상 후에 있어서 서큘레이팅 호르몬에 의한 프롤리퍼레이티브 이펙트로 인해서 노듈라리티나 망곡성 등이 이제 증가하는 소견이 있고, 그로 인해서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만으로는 어떤 진단을 간별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자군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신 이전이나 임신 초기에 발견된 노듈에 대해서는 그냥 옵저베이션 할 게 아니라 충분한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미지 모달리티가 좀 제한적이어서 쓸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초음파가 되겠는데요. 초음파를 통해서 심플시스트, 갈라크시, 앱세스, 비난 림프노드 같은 것들을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전에 이제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경력이 있는 환자들인데, 특히 이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브레스트 컨저빙 세라피를 받은 이후에는 서지컬 스카나 혹은 이제 RT 이후에 피부 변화로 인해서 이밸류에이션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베네세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수술을 한 쿼드란트에 센시티비티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리컨스트럭션을 하지 않고 마스텍토미를 한 경우에도 스카나 스킨에 흔하게 이제 앱노멀한 노듈러리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뭐 팬 네크로시스 또는 이제 캔서 리커 같은 것들을 감별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메스포밍한 레전들이 있는데, 트라우마나 바이옵시 이후에 생기는 헤마토마라든가 수술 이후에 생기는 시로마, 그리고 팬 네크로시스 같은 그런 병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이제 니플 디스차지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될 거는 이제 서지컬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것들이죠. 인트라덕탈 파퓰로마나 칼시노마 같은 것들은 술적인 매니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니플 디스차지가 이제 퍼시넌트하고 스펀테니어스하게 발생한 경우에 환자가 이제 오게 되면은 저희가 클리니컬 익제미네이션 하고 맘모그래피를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특별한 이상이 없이 정상 소견을 보일 경우에는 싱글 덕트 디스차지인지 멀티 덕트 디스차지인지에 따라서 매니지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싱글 덕트 디스차지인 경우에는 브레스트 피딩,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고려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향후에 모유수유 대상이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마이크로 도케토미에 토탈 덕트 이시전까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향후에 모유수유를 조금 이제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덕토그라피나 덕토스코피를 시행해서 로컬라이즈 덕트 익시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멀티플 덕트 디스차지인 경우에는 디스트레스 심텀 유무에 따라서 환자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토탈 덕트 익시전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는 필요치 않겠습니다. 실제 이제 심터마틱한 브레스트 환자들에서 5% 정도에서 이런 퍼시스턴트한 스펀테니어스 니플 디스차지가 발견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피지컬 이그젠과 이미지 이벨리에이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말리그넌시가 나오는 경우가 20% 정도 있어서 이런 환자에서는 서지컬한 매니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제 증상이 이제 브레스트 페인이 되겠고, 그러니까 생리 주기에 따른 사이클릭한 페인이 한 70%, 넌 사이클릭한 페인이 한 20% 정도, 또 관계없는 익스트라 만마리 페인이 한 1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브레스트 페인으로 오는 이제 여성들의 치료에 있어서는 다른 이제 기저질환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실제로는 이제 환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안심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굉장히 적은 10% 미만의 환자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중등도 이상의 6개월 이내 페인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를 안심시킨 이후에 상당 부분에서 통증이 이제 감소가 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5세 이후의 여성에서 새로운 심텀이 생기고 최근 1년간 마모그래피를 시행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통증과의 관련성은 적더라도 다른 이제 앱노멀리티 소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마모그래피는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어프로치 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뭐 진통제를 쓴다거나 엔세이드 또는 이제 다이어티 모디피케이션을 시도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 것은 아니고 플라시보 이펙트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치료에도 어프로치에도 불구하고 6주 이후에도 이제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가 타목시펜이나 다나졸이 되겠는데요. 타목시펜 또한 마스탈지아에 특별히 이제 임상적으로 허가받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펙티브하고 사이드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석 달에는 하루에 한 10mg 원티 정도로 이제 시도를 해보고, 통증이 이제 감소될 경우에는 향후 한 석 달간 하루 걸러서 복용을 권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하루 20mg까지 증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제 환자가 통증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4달간 바나졸이나 도세렐린 등으로 스위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브레스트 페인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제 인펙션인 경우가 있겠는데요. 인펙션은 이제 락테이션을 하는 경우와 난 락테이션을 하는 경우, 그리고 셀룰라이티스 같은 그런 스킨 어소시에이티드 인펙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인펙션 같은 경우에는 앱세스 포메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초기에 이제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겠고,
초기에 이제 항생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펙션이 컨트롤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초음파를 해서 브레스트 앱세스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브레스트 앱세스가 발견될 경우에는 리피티드 아스피레이션을 한다던가 IND를 통해서 적절한 이제 매니지가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항생제를 썼음에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초음파상에서 솔리드한 그런 병변이 발견될 경우에는 반드시 브레스트 캔서도 감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언급하고 넘어갈 게 자이네코마스티아가 드물게 질환자들이 오시는데요. 프레밸런스는 이제 청소년기에 오시거나 아니면 조금 올드에이지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지컬 이그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이네코마스티아와 다른 이제 메일 캔서 같은 것을 병변의 위치나 앉아지는 양상을 통해서 좀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자이네코마스티아 같은 경우는 리플 알레올러 컴플렉스 아래쪽에 컨센트릭하게 티슈가 퍼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감별해줘야 될 거는 슈도 자이네코마스티아나 캔서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만져지는 이제 병변이 유니라테럴하고 엑센트릭하거나 하드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캔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맘모그래피나 바이옵시 등을 시행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알려진 많은 그 자이네코마스티아 유발 약제들이 있는데요. 환자에게 반드시 이제 병력 청취를 통해서 이런 약제 복용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현재 복용하고 있거나 하면 중단 또는 이제 다른 약제로 교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약제가 원인일 경우에는 중단 또는 교체 이후에 한 달 정도면 브레스트 페인은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자이네코마스티아로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피지컬이나 테스큐럴 이그잼을 통해서 다른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필요하겠고, 만약에 다른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심을 시킨 이후에 3개월 정도 경과 관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브레스트 인라지먼트가 있고 페인이 동반된 경우에는 하이퍼사이로이드즘이나 리버나 아데레널, 테스큘라에 애노멀리티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할 경우에는 실험 HCG나 LH, 에스트라디올, 프리테스테스테론 같은 호르몬 레벨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저질환들이 다 배제가 됐을 경우에는 환자가 여전히 이제 페인을 호소하고 또는 이제 심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타목시펜 같은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서지컬 리치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지컬 매니지먼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진단 목적인 경우, 치료 목적인 경우, 또 환자 요구에 의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진단 목적인 경우는 앞에서도 이제 들으셨던 내용이 있겠는데, 펄큐테니어스 바이옵시로 이제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나 적절하지 못한 경우, 또 이미지 패솔로지가 디스코던트한 경우에 정확한 진단 목적으로 익시전을 바이옵시를 시행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브레스트 인펙션이나 비나인 네오플라즘 같은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서지컬 익시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환자가 이제 정확히 이제 병변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그로 인한 디스컴포트나 앵셔티를 호소하고 또는 이제 코스메틱한 리전으로 인해서 요구를 할 경우에도 수적인 매니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질문 말고 다음